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46개 기관에서 모두 376건의 부패 사건이 발생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부패 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은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금 횡령과 유용, 그리고 향응 수수와 직권 남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는 역시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고요. 향응 수수 채용 비리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차명호 법률사무소 차명호 변호사께서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금전거래, 이혼, 상속, 개인 파산 등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상담, 금요일에는 생활경제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법률 상담으로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설도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네, 명절이면 이것저것 주고받는 게 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 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인데요. 이 김영란법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자, 김영란법이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부정청탁 금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라는 것은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사나 승진 청탁, 허가 청탁 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금품 등 수수도의 그 금지인데요.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들의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에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1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경우에도 음식의 경우는 3만 원, 선물의 경우에는 10만 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5만 원의 제한을 두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영란법은 이러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명절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은 시행 이전에 주고받던 명절 선물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선물도 선물인데 또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지를 놓고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를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과연 가상화폐를 선물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상화폐도 금품 내지는 선물로 보아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개정되기 전이랑 개정된 지금 그 내용 좀 비교해서 살펴주실까요?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김영란법의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물의 경우 그 종류와 상관없이 가액이 5만 원 이하였던 것인 반면
현재에는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그 가액을 10만 원까지 인상하였고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원래 10만 원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단 화환과 조화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선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인 상품권 등은 일체 수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무원 등의 외부 강의료를 직급에 따라 차등적인 구분을 두었었는데 이를 시간당 40만 원으로 총 강의료는 60만 원을 넘길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외부 강의 보완 신고 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늘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신규 채용 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그 가액을 상향했다는 것과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경조사비를 원래 5만 원 내려고 했는데 상한선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나도 10만 원을 내야 하나? 그런 얘기가 많았어서 아예 5만 원으로 줄여버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줄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영란법 사실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공무원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인이 추가되었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된 것이죠. 그럼 현재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자,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그들의 배우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되고 이들을 수로 환산하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약 160만 명, 교직원이 약 70만 명, 언론사 임직원이 약 20만 명 등 총 250만 명이 되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본래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농수산물 선물인 경우에는 10만 원의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게 됩니다. 100만 원이 그래도 금액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그러면은 그 100만 원과 5만 원, 10만 원으로 나뉘는 거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5만 원,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교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뭐 사립학교와 유치원, 대학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교직원의 범위는 그 교직원이 속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지가 관건인데요. 사립학교 및 대학교, 유치원 등은 위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직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 원래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만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만. 또 언론사도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각종 언론사의 경우에는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들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보도, 논평, 취재와 그 밖의 경영, 기술,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턴 기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 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원에 포함이 되고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사와 용역,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단체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 지국, 건물 관리 또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자 등과 개인으로서 프리랜서 기자, 작가,
출연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만평 작가, 기고 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은 김영란법의 비적용 대상자인 것이죠. 그럼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공직자 등과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 비위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의례 관습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이 넘지 않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식물의 경우에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 선물 중에서도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에는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금전거래 문제나 상속, 이혼 등 법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장님께 교사 5명이 3만 원씩 모아서 15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또 어린이집 식자재 업체에서 교직원 선물 세트 8개를 보내줬는데요. 한 개당 가격은 15,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 먼저 어린이집 원장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에는 5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수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선물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식자재 업체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세트를 보낸 것은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개당 가격이 15,000원 정도면은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김영란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공직자 또는 일반인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대학 동아리 활동 지원, 경력금 명분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직무 관련성은 없고 가족 중에 공직자도 없습니다. 자,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있어서 대가성 등이 인정이 된다면 이는 별건의 범죄인 뇌물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례자분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학사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학사 전공과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도교수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추천서를 이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졸업하셨기 때문에 성적 평가 등의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수님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 또 1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도교수 추천서를 작성해 주는 것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지도교수 추천서 등만으로 어떤 취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회 10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단체 A와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학회가 1월 말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4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 2부는 오전에 진행되고 정책 세미나 형태로 3, 4부는 오후에 학술 논문 발표로 진행됩니다. A단체는 1, 2부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3만 원 이하의 점심을 대접하려고 하고 학회는 오후 3, 4부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학회에서는 3, 4부가 끝난 뒤 참석한 분들에게 3만 원 이하의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저녁 대접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요? 또 3, 4부의 학술 논문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사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 김영란법 제8조 3항 제6호를 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사는 3만 원 이내로, 선물은 5만 원 이내로 할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식사와 선물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금이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제시한 금액 정도의 식사와 선물은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의료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은 시간당 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례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10만 원 정도 이하의 사례금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사례금도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보내주신 사례대로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선물을 해드린다거나 사례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될 게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일반 선물을 함께 준다면 합쳐서 1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일반 선물의 가격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모든 선물을 5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농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한을 해서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인데요. 즉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것은 일반 선물로 보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로 보아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를 원료비율 개선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 자체가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게 50%가 넘으면 이건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을 재료로 해서 만든 선물은 특히 그 선물의 비율이 50%가 넘는 농수산물 재료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상품의 뒷면을 보시면 그 농수산물 재료의 그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통주 선물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전통주의 비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죠? 자, 전통주의 경우에는 발효 중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과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한 물의 비율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요. 발효 중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이것도 농수산물 선물로 봐서 10만 원까지 허용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재료가 참 중요하네요.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는지가.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란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부정청탁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먼저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인보다 더 엄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부정 청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공직자의 기관장은 필요적으로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를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고도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필요적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고,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청탁 등의 사실을 안 제3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따로 없는 건가요? 뭐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없을까 싶은데요. 자,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이런 부정청탁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직자 등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신고 의무는 공직자에게만 있다. 그럼 금품 수수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 금품 수수의 경우는 이를 수수한 공직자 등은 그 금품을 거절하고 이를 반환해야 하며, 거절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거절하지 않았으나 반환만 한 경우 모두 필요적 징계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수수를 약속한 공직자 등,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위와 같은 공직자 등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받은 금원의 몰수 및 추징과 징계 부과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액수에 따라서도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 내용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면 신고서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함께 첨부해야 하고,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 취지 등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한다고 한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았는데, 이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자는 무고죄가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고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어떤 공직자가 이러이러한 금품을 받았더라 라는 내용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 가지고 신고를 했었을 때는 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일반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무분별한 신고가 들어왔었을 경우에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실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좋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정황 증거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공직자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창 김영란법이 처음 나왔을 때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대학 교수님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일부러 김영란법을 이용해서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드리고 나서 그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 대학 교수님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받은 선물이 5만 원이 넘은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선물의 가액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당사자에게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보고 이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이 넘는다면 그 즉시 그 수령을 거절하고 아니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법이 나온 이후부터는 대학 교수님들께서 물을 마시거나 뭐 커피 같은 거를 학생들이 선물해 주는 걸 받았는데 그걸 받기를 꺼려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막 3만 원, 5만 원 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자와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를 아예 남겨두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가 생기고 또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가볍게 받았던 뭐 커피 한 잔이나 이런 부분도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때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모든 금품이나 이런 것은 그 가액 기준은 똑같지만 그 배우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공직자, 그러니까 그 공직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배우자가 이렇게 뭐 금품을 받았는데 그걸 공직자인 뭐 부인이나 남편에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알지가 못하지만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걸 알았을 때 곧바로 이를 돌려줘야 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을 때 바로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식사 대접을 받았거나 선물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신고는 안 하고 그냥 돌려만 줬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고와 반환을 동시에 다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안 하셔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반환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선물을 그 금품을 준 사람이나 공직자 본인이 뭐 처벌받을 일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경조사비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0만 원이었던 것이 5만 원으로 하향됐는데요. 5만 원이 가액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반환하시게 되면 공직자 등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경조사 경우 결혼식을 예로 들자면 그 공직자의 딸이나 아들이 아니라도 뭐 조카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의 결혼식에 뭐 대가성을 바라고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준다면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게 공직자의 아들과 딸이 아닌 결혼식에 있어서 그 혼주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다른 뭐 친한 제자였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친한 제자가 받는 부의금을 혼주가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딸과 아들이 아닐 경우에는 공직자 그게 10만 원의 제한에 5만 원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영란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자, 김영란법은 결국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은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배우자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배우자들에게도 철저히 선물이나 경조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액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또 한 번 더 주의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들은 괜한 오해에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고 또 더불어서 배우자도 철저하게 이런 걸 멀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를 하고 그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천 차명호 법률사무소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상담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순천 센텀병원 정형외과 서승용 원장과 함께 건강상담 진행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